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관련된 조사를 이제 했는데, 이준석의 이 거품, 허상, 이게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준석이가 서울에는 나와봐야 되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으니까 TK를 기반으로 해서 무슨 신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 대선 주자분들 지지를 보니까 이준석이가 그 TK에서 지지율이 1%에 그친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본인 지역구는 물론이고 누가 여기 나와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99% 외면을 받고 있다. 이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무슨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하태경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 손 잡아야 그래야 이 젊은 층이 국민의힘을 총선 때 도와줄 수 있다. 그게 환상의 어떤 연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하는데 그게 황인 걸로 드러났어요. 지지도 조사를 하니까 20대에서 지지도가 1%인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한동훈 장관이 20대, 30대에서 이재명보다 앞선 이런 오히려 한동훈이 앞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어요. 20, 30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20, 30대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20대에서는 이재명을 이기고 있고 30대에서는 이재명과 같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 상당히 그 한동훈의 20, 30대 젊은 층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리라는 것을 예상케 하는 이런 한국갤럽의 조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발칵 뒤집혔고 또 전체 지지도도 조사를 보니까 19대 16으로 3%포인트로 좁혀졌어요. 이재명은 좀 쭉쭉 내려가고 있고 한동훈은 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불과 이 오차 범위 내 3%로 좁혀진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안팎의 세력들은 결국은 뭡니까? 이재명의 이 지지도 믿고 이렇게 추종하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은 이재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수치 말고 상대적인 수치는 타 후보들보다 그게 앞섰는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은 우하향으로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정체하고 있지만 한동훈의 지지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의 지지도는 좀 쭉쭉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도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지지도도 오늘 보니까 좀 하락한다든지 이재명의 지지도도 자기들이 간판을 내세우는 이지동로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불안감을 이제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지? 지지도가 이재명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을 했는데 이게 뭐지 하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부에서 원심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재명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가 믿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힘이랄까 이건 결국 지지도에 있었던 것인데 그 지지도 근원적인 힘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근본적인 뿌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재판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재명의 불리한 이런 내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재판이 열리고 있지만 그의 측근들에 대한 재판도 열리고 있고 이재명 본인의 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재명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이런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재명의 불리한 이런 것들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지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과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거 지금 이재명을 간판으로 해서 이거 총선 치를 수 있는 건가? 차기 대선 이거 이대로 괜찮나? 이런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런 것이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이쪽을 더 힘을 그쪽에 관심을 키우는 원심력을 부추기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도라는 게 완전히 무슨 청룡열차처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지만 또 꾸준히 타 후보에 비해서는 좀 앞서 왔는데 이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겁니다. 이게 지금 여론의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있는 것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런 것이고 물론 이제 그 밖에도 이재명이 당대표라면서 오로지 이제 방탄을 위해서 당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 정책적인 건 하나도 보여준 게 없고 전부 지금 뭡니까? 포퓰리즘이고 바닥이 드러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을 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도 황으로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준석이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전체 2%가 나왔는데 보면 지금 이 대구 경북 TK에서 이준석이 1%밖에 안 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웃기는 게 18세에서 29세, 20대에서 보면 이준석이 1%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30대에서 2%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젊은 층에게 소구력이 있다, 이 전부 거짓말이고 황당하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그 이재명 한동훈을 보면 19대 16으로 이재명은 줄고 한동훈은 3%포인트가 올라서 오차범위인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게, 자, 서울도 보면 지금 이제 요번에는 18대 16으로 2%포인트로 지금 좁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세종, 충청도 22대 20이니까 불과 2%포인트 차이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은 6대 27 크게 앞선 걸로. 그 다음에 부울경은 같아요. 18대 18로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 20대에서 보면 말이죠. 5%대 6%로 한동훈이 앞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대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한동훈이 12대 12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헤게모니, 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투표층이라고 볼 수 있는 20, 30대에서 한동훈이 우위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준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위에 있었다. 지금 뭐 이 한동훈 쇼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왜 한동훈을 이렇게 지지가 올라가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짠 그런 지지를 보이면서도 실제로 보면 역시 이준석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1%, 딱 1%입니다. 20대도 1%, 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TK도 딱 1%, 중도도 1%,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무슨 뭐 신당 지지도 조사하면은 10% 초반 나오지만, 그거는 허상인 것이고, 실제로 이준석이 지지율이 한 1%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재명과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지금 좁혀지고 있는 건, 역시 이재명이 전혀 보여주고 있는 게 없고, 허상이고, 무능이고, 포퓰리즘이 없는 데다 결정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좌파 지지자들, 그들조차도 지금 그 이재명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지지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접근하다가 뒤집어진다. 이러면 뭐 민주당에서 다른 얘기 나오는 것이죠. 원심력 커지고 이재명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뭐 커질 수밖에 없고, 뭐 이낙연이라든지 이런 그 좌파 진영 내 그 신당 세력들의 목소리, 움직임은 더 커지고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내부에서 어떤 그 불안감, 원심력, 이런 것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어떤 뭐 누가 이 기름에, 이 불안한 기름에 불이라도 딱 담게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지지도가 완전히 그 추풍낙엽을 해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그 20, 30대에서 오히려 한동훈에 대한 그 이 인기, 지지도, 이게 지금 굉장한 그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결국 20, 30대를 이번에 어디 지지하느냐 이런 건데, 실제로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되고 이준석이 전혀 황인 걸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제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저 법원에 남아있는 김명수 때 들어온 그 좌파 판사들, 이거 완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이제 물갈이 될 겁니다. 조만간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조희대 후보자가 얘기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재판 지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재명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재판 지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인사가 바뀐다는 겁니다. 인사.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에게는 더욱더 불리한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가면 갈수록 이재명의 이 불법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하나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좌파 성향의 이런 그 판사들을 좀 덕을 보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그 시기도 끝났다. 은근히 기대했던 이런 이 김명수하에서 임명됐던 그런 그 판사들, 현재 33부, 34부,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런 자들도 상당히 긴장할 수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재명이 그동안 누렸던 이 사법부의 어떤 그 메리트, 이것도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지지도는 지지도대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의 어떤 그 이재명의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은근히 기대했던 어떤 그 좌편향, 이런 판사들을 통한 나름대로 어떤 그 버팀목, 이런 거는 갈수록 지금 빠르게 사라질 이런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 내부의 원심력, 이탈,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